번째 세션에서는 그 제목처럼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리더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리더는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사람이에요. 디시전 메이킹을 할 적에 어떤 원칙 하에서 하는 게 좋은가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아까 인상 좋다고 칭찬을 했더니 끝나자마자 이 주스 갖다 주고 과자 갖다 주고 해서 여러분들 칭찬을 해야 돼요. 그런 없는 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라 얘기인데, 리더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도 재무 출신 사장은 재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생산이나 기술이나 영업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있어요. 영업 출신 사장은 영업에 대해서는 좀 알지만 오퍼레이션, 생산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한테 물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터뷰하죠. 당신은 그 재무 출신인데 이 잡을 맡으면은 재무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인사에 대해서도 알고 R&D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 제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그때 대답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근데 열심히 배워서 하겠습니다. 그럼 빵점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리더십 자격이 없다. 그게 아니고 사내에 또는 사회에 전문가를 불러서 의견을 결정하겠습니다. 그건 못해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예가 많아요. 몇 년 전에 일본의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크게 발생했죠. 그때 저는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브랜드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거 맞는데요. 그거 말고도 리더십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어른들 상대로 크리스찬 리더십을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리더십 얘기가 많은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성경에 리더십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전문가의 의견을 보고 이제 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원전 사고가 났을 적에 일본의 수상을 비롯한 리더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 봤습니다. 수상이 원전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그때 먼저 해야 될 일은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원전 전문가를 초빙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그 자문을 구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리더십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지금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죠. 또 몇 년 전에 멕시코만에서 그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는 그 광부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났어요. 멕시코만이 전체가 기름때가 된 거예요. 엄청난 재앙입니다. 근데 거기는 조금 틀리더라고요.
전문가 얘기를 듣고 의사결정을 기록해야 되는데 결국은 잡았어요. 누구를 뭐 이렇게 비평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예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전의 양면을 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동전의 양면이 있고 그림이 좀 틀리다. 한쪽 얘기만 듣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사결정을 할 적에 기업으로 말하면 제조 부서에 있는 사람이 와서 영업 얘기를 많이 하면 영업한테 반드시 물어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부서 얘기를 반드시 들어보면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꾼이 좋은 얘기만 하죠. 상점에 가든 어딜 가든 장점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물어볼 게 있죠. 그럼 또 주의할 점은 뭡니까? 단점은 뭡니까? 얘기 안 해줘요. 의사결정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러고 결정하면 훨씬 더 잘못된 의사결정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양면을 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독일에 있을 적에 지금도 그분 살아계신데 구태해 씨라고 구자원 회장 부친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며칠 계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영업 담당이니까 법인장이 판매 법인장이니까 판매 맞는 사람 아닙니까? 판매 얘기만 계속하면서 생산이 못 따라줘서 못 판다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 별로 뭐 듣는 분 많은 건 이렇게 하시더니 갈 적에 저보고 그때 부장이었는데 안부장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그림이 틀립니다. 반대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어요. 근데 뜨끔했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도 여기다 갖다 놨어요. 제가 어디서 보고 베낀 게 아니고 제 경험을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문제되는 지금 대통령이 그런 게 아니고 청와대 참모 얘기만 듣고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관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편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 면이에요. 링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여기는 좀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상. 그리고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권한위임이에요. 권한위임이 잘 돼 있으면 사장이 의사결정할 거는 사장이 하고 과장이 할 거는 과장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면 어떻게 문제가 크겠죠. 그렇죠? 사장이 또는 부사장이 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그만 전표 비용 의사결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요한 시간에. 그렇죠? 그런 건 전부 다 권한위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보면 아직도 전표가 뭔지 아세요? 비용 쓴 거. 그거를 윗분들이 그냥 이렇게 쌓고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권한위임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를 내 시간을 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처음에 예산 세울 적에 다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건 밑에 사람한테 다 줘버리면 돼요.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 딸 얘기를 했는데 막내딸. 얘도 의사결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혼자 다 하려고 해요. 혼자 다 하려고. 마음에 안 드니까.
제가 성경 얘기를 하면서 너처럼 그렇게 하면 네 건강이 배기지 못한다. 그리고 너는 리더십의 초짜배기다. 내 말 좀 들어라. 말 안 들어. 아빠 이건 달라요. 다르긴 뭘 달랐더라. 이게 성경 얘기네. 우임 얘기인데 미리 얘기하는 출애굽기에 이드로 아세요?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예요. 근데 모세 같은 위대한 리더도 초창기에 우양을 안 했습니다. 우임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일을 혼자 하니까 재판하는데 혼자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본인도 못하겠고 피곤해서 백성들도 이틀 삼일 막 기다려야 됩니다. 그걸 보고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야, 네가 그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면 너도 쇠하려니와 백성들도 못 산다. 그러니까 인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리더십 역량대로 19장, 59장, 109장, 1009장을 지명을 하고 웬만한 일은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너는 중요한 일, 급한 일 이런 것만 해라. 그게 리더십의 성경의 리더십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 해줬어요. 했더니 얼마 전에 와서 아빠 말이 맞아요. 대신에 교육시켜라. 못한다고 하지 마라. 네가 교육을 안 시키니까 걔들이 못하니까. 리더가 해야 될 일 중에 밑에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크고 너도 큰 일을 할 수 있고 이거지. 요즘은 이제 제 말 듣고 제가 무슨 얘기하면 딱 들어. 이제 제 안으로 들어와서 포커스가. 몇 달 해보니까 훨씬 편하대요. 그거 봐라, 내가 그러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까지 의사결정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언제까지. 의사결정을 너무 빨리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결정을 늦춰가지고 큰일 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기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급하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의사결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를 보고 기다릴 거 없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저는 강의를 그냥 예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요. 이론 얘기가 아니고 실전 얘기를 막 해주니까 자기네들끼리 소문내가지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아. 일은 많은데 그래도 즐거워요.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러는데 미국의 그 제품을 팔면 그 컴플라이언스라는 그 이슈가 있는데 컴플라이언스가 뭐냐면 안전 관련돼서 제조업자가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물건 팔을 때까지가 아니고 그 제품 사용 수명 다 끝날 때까지 책임져요. 안전관리. 그런데 그 텍사스 주의 멕시코 접경 지역에 있는 어느 마을에서 컨테이너에 사는 그 이 멕시칸들이 많습니다. 멕시칸 아메리칸이죠. 컨테이너 안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면 LG전자의 전자레인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불이 났다. 우리한테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근데 뭐 가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닌데 미국의 그 사법제도가 재밌는 게 배심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어리 제도가 있어요. 그 배심원 제도가 있는데 그거 판결대로 되게 판결이 많이 납니다. 근데 그 배심원 12명을
선정해서 하는데 12명의 구조를 보니까 대부분이 멕시칸 아메리칸이에요. 그거는 그냥 지는 겁니다. 그 재판 가만 많아요. 거기다 판사도 멕시칸 아메리칸. 그건 100%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합의를 했어요. 얼마에 합의했느냐면 600만 불을 주겠다. 전자레인지 하나에 50불도 안 했는데 600만 불을 주겠다. 그러니까 큰 돈 아닙니까? 그 사람들 합의했어요. 합의해도 판결은 나옵니다. 얼마 판결이 나왔느냐면 3,900만 불. 합의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3,900만 불 문제가 아니고 악의적으로 했다. 그 퓨니티브다. 영어로 퓨니티브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그거에 4배입니다. 1억 6천만 불을 해야 된다. 그러면 회사가 살아나겠습니다. 그 의사결정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자레인지 사업부장 내지는 그 위에 임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도 한국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미뤘더라면 회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건 미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결정했어요. 잘한 거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 질질 끓을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거는 의사결정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쏙 들어오죠. 자, 그리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아까 10분 늦게 했는데 소개하고 어쩌고 하다가 많이 지나가서 핵심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 다행히 제가 여러분들하고 시카고하고 뭐지? 뉴저지에서 같이 다니니까 그때 질문 했어요. 그러면 되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첫째는 그 의사결정을 잘해야 돼요. 리더는 의사결정.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리더는 현장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현장 경영. 현장에 있어야 돼요. 많은 시간. 이 책에도 좀 많이 나오는데 온사이트 매니지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장. 지금 많은 문제가 현장을 가지 않고 의사결정을 해서 문제가 됩니다. 컨설팅 회사가 굉장히 많죠. 컨설팅 회사. 근데 컨설팅 회사들이 레커멘데이션 한 대로 하는데 성공률이 20%밖에 안 돼요. 그건 뭐냐? 컨설팅 회사에 머리 좋은 사람은 많지만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책상 위에서 이론적으로 조사를 해서 레코멘데이션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컨설팅 회사 가진 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건 현실이에요. 현장에 가면 대답이 대부분 나옵니다.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 현대 그분은 현장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옆자리로 살았습니다. 삼성에 지금 누구죠? 이 모바일폰 하는 거. 갤럭시 폰가가 성공을 못했어. 파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한 6개월 산 다음에 6가 나옵니다. 현장에 있으면 대부분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가 많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리더십 스타일. 그분이 수상 전에 해군 장관, 거기는 해군 장관이라고 해요. 했는데 자기 시간에 4분의 1을 대우위에서 살았어요. 현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그 당시 수상이었는데 참전하겠다고 했어요. 참전.
현장에 가겠다. 근데 여왕이 말려가지고 못 갔어요. 그분이 현장 경영.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현장 경영 때문에 저렇게 백전백승한 겁니다. 현장 경영 때문에. 저 이순신 장군 진짜 존경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순신 장군이 그 전투하던 그것도 좀 볼 겸 이래가지고 남해 여행을 갔어요. 남해. 한려수도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산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한산 대첩부터 명량 대첩부터 이 군데군데 알겠더라고요. 또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야, 이 진짜 이 대단한 분이구나. 물때가 언제 들어오고 나가고 그게 어느 정도 세고 이런 거를 다 보네. 그래서 일본의 그때의 수군의 이 병력 수가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전함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13척 가지고 130척을 이긴 거 아닙니까? 134척. 그게 어떻게 이기겠어요? 보통 전략으로는 안 되죠. 근데 현장에서 모든 걸 파악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곳으로 왜군을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오는 족족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딱 서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죠. 그 전략의 승리입니다. 현장 경영의 승리예요. 우리도 말이에요. 저희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다녔던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직원이 해외 출장을 가면 반드시 현장을 가보도록 하고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 현장이 어딥니까? 유통이에요. 마켓입니다. 거기 가면 경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죠. 경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거기 가서 점원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제품이 왜 팔리는지 왜 안 팔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되는지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면 또 알아요. 왜 샀는지 가격이 싸서 샀는지 기술이 좋아서 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현장입니다. 우리나라 법 많이 만들죠. 이 얘기 죄송한데 근데 현실과 너무 많이 떨어진 것들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 국회의원들이 현장 경영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현장을 알면 그런 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적게 나오겠죠. 제가 뭐 국회의원을 비평하는 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엉터리 법이 나와가지고 이 시행착오를 합니까? 비례대표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비례대표로 각계 전문가를 모시면 그래도 입법하는데 전문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로 누굴 데려옵니까? 시민 활동 많이 하는 사람 데려오니까 쌈질만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빨리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 중요한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 이 얘가 많은데 여기까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권한 의향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세 번째는 권한 의임을 잘해야 됩니다. 권한을 의임해주고 또 뭐를 해야 됩니까? 책임을 지게 해야 되죠. 권한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를 다 정립합니다.
리더는 너무 바쁘면 안 돼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 그걸 리더가 알고 직접 할 수도 있죠. 또 미래를 대비하는 일은 리더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일반 이 직원들은 현재 처해 있는 업무 처리하느라고 미래를 생각할 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건 리더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기업 많죠. 그래서 중요한 일, 미래를 준비하는 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코퍼레이션이 돌아가는 것을 주기적으로 구석구석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사고가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려면 그 방법이 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요. 그게 리더가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것까지 하고 질문. 빨리 못되지 마. 리더를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 모두에게 약간 권한을 위임하거나 책임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잘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게 맞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못하는 사람한테 권한을 위임하거나 책임을 줬을 때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그거는 결국 제 책임이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일을 맡길 적에 지구일을 보고 맡기지를 않습니다. 능력을 보고 맡겨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일을 주는 게 맞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키우는 겁니다. 키워가지고 수준이 되면 일을 더 주면 되죠. 능력이 안 되는데 많은 일을 주면 소화불량에 걸리죠. 처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많은, 조직에 많은 노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지부별로 그렇게 업무를 주는 게 아니고 능력별로 줍니다. 그래서 팀장이라는 제도를 많이 쓰는데, 팀장은 과장도 될 수 있고 부장도 될 수 있고 임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시면 지구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일 맡는 거에 더 연연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 맡기시면 그냥 맡으세요.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더라? 만약에 잘 못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게 정확하게 뭔지 그거는 제 생각할 때 또 리더의 책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1차적인 책임은 리더가 다 책임지지만 2차적으로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처음에 일을 맡길 적에 그렇게 맡기고 그 다음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게 그 사람이 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황이 그랬던 건지, 열심히 했는데도 문제가 있었는지, 이걸 판별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구나, 시황이 그렇게 된 건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좀 열심히 안 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전체적으로 다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안 시키는 것도 리더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책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일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티칭이지 않습니까? 교육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프리칭. 순서가 없습니다. 프리칭. 설교하셨죠. 마지막에 히어링. 그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고 영적인 치유를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가 그 조직원을 교육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책에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게 리더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 얘기 맞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 다 됐습니다. 그렇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이게 네 번째인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지시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문화 자체를 스스로 알아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직 문화는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 조직 문화는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조직 문화가 잘 돼 있으면 그만큼 그 회사가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느냐, 이건 리더가 가지고 그렇죠? 예를 좀 들어볼까요? 조직 문화. 회사별로 조직 문화가 다 틀립니다.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 하고 있죠. 스타벅스. 거기 조직 문화가 아주 괜찮은 조직 문화입니다. 모든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건 물론이고 파트너라고 하잖아요. 파트너. 상하 관계가 아니고 동반자 관계다. 존중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조직 문화다. 아우디 차 있죠. 아우디. 독일 차. 거기 조직 문화 굉장히 좋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95%의 직원이 아우디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경영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업원을 얼마나 잘 모시느냐 하는 게 하나예요. 종업원을 교육시키고 얼마나 잘 교육시키고 얼마나 오래 근무하게 만들고 다른 생각 없이 일하게 만들고 창의적으로 일하게 만들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예가 많습니다. 잘하는 회사에 예가 많아요.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미국에 6년 마지막 근무하면서 조직 문화를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거 6가지를 그냥 이 제목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포스터로 붙이는 게 아니고 제목 하나에 예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를 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조직을 가져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고객 중심의 문화. 이렇게 하면 이거를 영어 번역을 좀 잘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난 사람 영어로 하면 그게 안 돼요. 미국 본토백이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한테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Customer first입니다. Customer first. Good customer first. 고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렇죠? 고객 우선주의로 나가는 이게 다 이제 제가 안 해도 되는데 팀워크 이거 뭐 얘기 다 했잖아요. Work together 어떻게 하면 같이 일해서 성과를 내는 또 뭐 이 쭉 하면 되는데 창의력과 자율의 문화 그대로 번역하면 좀
그렇죠. work smart. 어떻게 하면 스마트해질까요? 뭐 다 할 필요도 없는데. 이 조직 문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 리더가 해야 되니까.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렇죠? 제가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리더가 해야 될 3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리더는 조직에 비전을 줘야 됩니다. 비전. 꿈을 줘야 돼요. 예수님의 비전은 뭡니까? 예수님의 비전. 전 인류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 비전이에요. 근데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제 군주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이러한 자유를 어떻게 누리겠어요? 아직도 문제가 많지만 옛날보다 원대한 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조직은 모든 사람이 그 꿈을 공유해야 돼. 그래야 같이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달성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순신 장군처럼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각자 개인의 꿈을 달성되게 도와줘야 돼요. 기업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개인도 잘 돼야 되죠. 커리어 패스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그 지휘 같은 경우는 인재사관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휘에 근무한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받아줍니다. 그럼 그 재교의 제장이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지휘를 떠나서도 어디 가서도 취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잘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 저 재교의 제장 리더십은 좀 일가견이 있다고 봅니다. 위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위닝. 그거 한번 영어로 읽어보시면 기업에 대한 리더십을 배우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리더를 한 사람이 쓴 리더십 책하고 리더를 해보지 못한 사람이 쓴 리더십 책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가급적이면 리더를 한 사람의 책을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가 말씀한 걸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꿈을 이렇게 이 꿈도 얘기할 게 많은데 세우면 그걸 역량을 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꿈을 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꿈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조직이나 개인한테 있어야 달성이 되는 거죠. 역량이 없으면 꿈이 달성되겠습니까? 역량을 키워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리더가 어떻게 합니까? 교육도 시키고 실전에 참여도 시키고 내부 조직으로 안 되면 외부에서 수여를 받아야 되죠. 외부에서 인재를 채용도 하고 인재 채용 정도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M&A도 하고 조인트 벤처도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얼라이언스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역량 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직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꿈이 달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다 이게 강의 오래 할 수 있는 제목인데 오늘 뭐 시간이 좀 제한이 되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 나중에 미국에서 볼 기회가 있으니까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가지를 좀 짚으면 저렇게 정해놔도
조직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그 난제를 부닥쳤을 때마다 그때 해법이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때 가이드를 해주고 디렉션을 줘야 됩니다. 그게 리더가 해야 돼요. 조직 역량 저희는 했어요. 그래서 책임자만 바라보고 복지부동일 때가 있죠. 복지부동 어디 많이 들어봤죠. 요즘 공무원은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공무원 세계를 적게 얘기했어요. 저건 왜 그러냐면 원하는 의무를 안 해줘가지고 모든 걸 혼자 결정하는 적이에요. 책임자 아닙니다. 원하는 양 해주고 책임지게 하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거 다 대수가 없고 조직이 또 위기와 난관에 처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있습니다. 그럼 리더가 앞장서서 방향을 제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자신감을 보여줘야 돼요. 2차 대전 때 처칠 수상이 되고 나서 한 연설을 보세요. 영국 국민들한테 방향 딱 정해줬어요. 협정은 없다. 우리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이게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 수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국민 여러분도 따라와줘라. 같이 하자. 그래서 피와 눈물과 땀 흘리고 아닙니까? 유명한 연설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재에 안주하거나 이 교만하고 나태해지는 좀 많죠. 소니가 어떤 회사입니까? TV, 워크맨, 그러니까 영상과 음성 산업에서 한 세계를 지금 잡았잖아요.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성공에 도취돼가지고 미래 준비를 안 한 겁니다. 그렇죠? 노키아 마찬가지고 수없이 많아요. 얘가. 자, 이제 다 됐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리더십은 금방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연습해야 생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리더지만은 여러분들도 역할이 있어요. 리더의 역할. 여러분들이 장남이고 뭐 이러면 동생들 다 케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하시면 그거 그냥 리더 되세요. 그러면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교회에서 봉사활동 하잖아요. 자진해서 리더 한번 하세요. 리더십 배웁니다. 군대 가면 남학생들, 여학생들도 군대 가면 장교로 가면 더 좋습니다. 미국의 홈데포라는 회사는 장교 출신을 많이 채용합니다. 왜? 리더십 때문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임의 리더 되세요. 귀찮아 하지 마시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12시까지 끝내느라고 막 넘어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혜미라고 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리더십에 관련해서 리더의 의사결정이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리고 그게 리더다 보니까 조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틀린 다음에 그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리더는 어떻게
뭐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다음에 또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까 초반에 협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기업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뭐 서플라이 체인 전체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속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책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실제로 협력사 관리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회 보기에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 관계로만 보일 때가 많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협력사 관리라는 게 그럼 도대체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제 첫 번째부터 얘기하면 리더는 또 덕목 중에 하나가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그냥 심플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걸 숨기려고 하면 더 문제가 됩니다. 리더도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걸 솔직하게 얘기할 때 그 조직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요즘 그 뭡니까 성완종 리스트로 여러 사람이 메모 하나 때문에 난리를 겪는데 솔직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가서 얘기하면 좋은 얘기인데 그 얘기가 길어질 수 있어요. 있는데 파트너십 관계를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을과 갑과의 관계를 갑을로 보지 말고 파트너십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상생하는 게 좋습니다. 상생. 제가 이제 이 책을 제가 쓰는 책을 이렇게 교재로 쓰는데 국제 마케팅 강의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을을 컨트롤 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컨트롤이 아니고 상생해야 됩니다. 상생. 같이 살아야 됩니다. 동반 성장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동방성장위원회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하기 와. 다른 분. 하나만 딱 더 와주세요. 대근데 끝날 때 하는 질문이 없죠. 왜냐하면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뉴저지 뉴욕에서 보자. 고맙습니다.